네, 학생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세라믹 재료물성 중에 자기적 성질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열적 성질 그리고 예적 성질에 이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핵심적으로 개념을 조금 요약해보고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트로덕션에서는 이런 자성의 종류, 그리고 구분 방법, 특징, 용어, 그리고 응용 이런 것들을 이번 시간에 이런 자기적 성질에 대해서 배울 것이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자기적 성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부터 구체적인 세라믹 재료에서 어떻게 응용이 되는지까지 이렇게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성이라고 하는 거, 여기서 마그네티즘이라고 하죠. 이 자성은 외부 자기장에 의해서 물질 내부의 전자 스핀이 정렬되면서 생기는 성질이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외부, 외부 자기장이 있으면 이 외부 자기장에 의해서 물질의 내부의 전자 스핀, 전자스핀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그런 성질을 우리가 자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역에 보시면 자성의 분류 기준이 바로 자화라고 하는 마그네티제이션이라고 하는 자화와 외부 자기장이 사라진 후에도 유지되는지, 이 자화 상태가 외부 자기장이 사라진 후에도 유지되는지가 이 자성의 분류 기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성을 크게 우리가 두 가지의 구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유도 자성이라고 해서요. 어, 외부 자기장이 있을 때만 자화되고 제거되면 사라지는 그러한 어떤 어, 성질을 우리가 유도 자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배우겠지만 대표적인 유형으로 이렇게 반자성, 다이마그네티즘이라고 하는 반자성, 그리고 상자성, 파라마그네티즘이라고 하는 이런 상자성이 이런 유도자성 중에 하나로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징으로는 결국은 유도 현상이라든지 현상, 그리고 일시적으로 자화된다는 것이 이 유도 자성이 가지는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자발적으로 자화가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자발자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배우겠지만 강자성, 페로마그네티즘, 그리고 반강자성, 안티페로마그네티즘, 그리고 페리자성이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이런 자발자성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발자성의 특징으로는 결국 내부 스핀 상호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스핀의 상호작용이 있고 이 상호작용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교환 결합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교환 결합 반응 때문에 결국은 자발적으로 자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부 스핀 상호작용에 의한 그런 자발적인 자화가 발생하는 것이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발자화된 물질에 응용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분류를 할 수가 있냐면 결국은 소프트 마그네틱 매트리얼스라고 해서 연자성 재료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hard magnetic materials라고 해서 경자성 재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프트 마그네틱 매트리얼스 같은 경우에는 결국 쉽게 자화되고 쉽게 탈자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탈자화라고 하는 것이 자성이 없어진다는 뜻이죠. 그래서 디마그네티제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재료로는 이러한 아이언 실리콘 합금이라든지 니켈 아이언 합금 같은 것들이 있겠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이제 트랜스코어 그리고 전자기장 제어, 페라이트 메모리 같은 것들이 이제 연자성 재료의 대표적인 응용
이런 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 다음 슬라이드 계속 이제 뒤쪽에서 배우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자성 재료 같은 경우는 자화가 되기가 어렵지만 이 탈자, 디마그네티제이션도 어려운 이러한 재료를 우리가 보통 경자성 재료라고 부르고요. 영구자석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용도로는 우리가 모터라든지 아니면 스피커 그리고 저장 장치 이런 것들이 이러한 경자성 재료로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자면 연자성 재료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 자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경자성 재료는 영구 자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용어를 우리가 조금 어려우니까 여기다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성이라고 하죠. 자성이라고 하는 것은 마그네티즘이라고 합니다. 마그네티즘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자성은 물질이 자기장에 반응하는 성질을 얘기합니다. 즉 재료가 외부의 자기장에 반응하는 그런 성질을 우리가 자성이라고 하고요. 자화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화는 마그네티제이션이라고 하죠. 그래서 마그네티제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부 자기장 하에서 자화가 되는 과정, 즉 외부 자기장 하에서 자성을 띠는 과정을 우리가 자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부 자기장 통해서 자성을 띠는 이러한 과정을 우리가 자화라고 하죠. 그리고 자석은 여기다 쓰겠습니다. 자석은 마그넷이라고 합니다. 자발자화, 여기서 보시면 자발자화입니다. 자발자화가 유지돼서 자기장을 스스로 발생시키는 물체를 우리가 자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발자화를 통해 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를 우리가 자석이라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탈자화는 외부 자기장을 제거한 후에도 자화가 사라지는 현상을 우리가 탈자화라고 합니다. 즉 외부 자기장이 없어지면 자화도 없어지는 것, 이게 바로 탈자화입니다. 그래서 요 슬라이드를 한 줄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자성은 외부 자기장의 유무에 따른 전자 스핀의 정렬 상태, 스핀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하고요. 스핀으로 정렬 상태로 구분을 되며 유도자성, 즉 일시적 자화와 자발자성, 즉 영구자화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발자성 재료는 용도에 따라서 연자성, 즉 코어로 쓸 수 있는 연자성과 경자성, 영구자석을 쓸 수 있는 경자성으로 우리가 활용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성 재료를 어떻게 분류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물질은 자기장에 반응하고 자성 재료는 전자구조와 상호작용에 의해서 그 성질이 결정된다 라고 하는 것이 이것의 핵심 주제입니다. 즉 세상의 모든 재료는 아주 조금이라도 외부에서 자기장을 걸어주면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이제 상단 박스의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자성재료, 즉 자성재료는 우리의 일상 속에 거의 모든 전자 그리고 전자기기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전기기기 같은 경우 여기서 electric device라고 하는 전기기기가 있습니다. 전기기기 같은 것이 모터나 아니면 발전기, 변압기, 아니면 전자기 유도 및 에너지 변환 같은 것들을 하는 이런 전기기기도 자성 재료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정보 저장 장치, 예를 들어서 뭐 데이터 스토리지라고 하죠.
이 데이터 스토리지, 정보 저장 장치, 뭐 하드디스크라든지 아니면 뭐 컴퓨터 디스크, 아니면 비디오나 오디오 테이프 이러한 것들도 결국은 자기적인 성질을 띠는 입자를 이용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자기기, 예를 들어서 오디오나 비디오 디바이스 같은 경우, 뭐 스피커, 전화기, TV, 비디오 레코드 같은 것들이 결국은 이 전기 신호와 자기 신호를 서로 변환하면서 이루어지는 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자성재료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스마트폰 아니면 전자 센서 그리고 전력 제어기기 이런 것들 또 결국은 신호를 감지하고 제어하는 소자 같은 경우에도 이런 자성 재료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상적으로 우리 주변에 정말 많은 이런 전자기기가 결국 자성 재료를 이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이제 자성의 근원에 대한 원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성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물질의 전자 구조, 즉 전자의 스핀과 궤도 운동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자성은 결국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면 전자의 스핀, 그리고 전자의 궤도 운동, 이 두 가지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각 전자는 이렇게 전자의 스핀 그리고 궤도 운동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죄송합니다. 자기 쌍극자를 형성하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전자의 스핀이나 궤도 운동에 생긴 자기 쌍극자에 의해서 이런 자기적인 특징이 결정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전자 간의 상호작용, 즉 평행하거나 아니면 반평행 정렬 이런 것들에 의해서 결국은 자성 물질의 특징 중 하나인 뭐 상자성이라든지 아니면 강자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게 되겠고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보시면 interaction between these dipoles라고 하는 것이 전자 간의 상호작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런 자성의 타입, 어떤 종류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성, 즉 합금이라고 한다면 그 합금의 비율이라든지 아니면 재료의 미세 구조, 뭐 결정리의 크기, 아니면 열 처리를 할 때 어떤 가공 공정 이런 것들에 따라서 그 자성의 특성을 우리가 제어를 할 수가 있고요. 뭐 예를 들어 보자면 아이언 같은 경우는 결국은 강자성을 띠는 우리가 재료로 알려져 있는데 이것이 왜 그러냐면 전자 스핀이 평행하게 정렬되어 있습니다. 한편 요 크롬 같은 경우는 반강자성을 가지는데 인접 스핀이 반대 방향으로 정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강자성이라고 이러한 특성을 띠게 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요 구리 같은 경우에는 외부의 자장에만 약하게 반응하는 반자성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나오는 슬라이드에서 왜 이런 재료들이 이러한 특성을 가지는지에 대해서 배울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 요 슬라이드를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이 자성 magnetic materials라고 하는 것들의 근원적인 요인이 결국은 전자 구조, 즉 전자의 스핀과 궤도 운동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이런 형태가 결정되는 것은 다이폴의 인터랙션, 즉 스핀이 어떻게 정렬되어져 있는지에 따라서 이런 자성의 타입이 결정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재료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컴포지션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미세 구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공정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자성을 조절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이 세상에 non-magnetic materials라고 하죠. 이것은 비자성체입니다. 즉 외부의 자기장에 의해서 반응을 하지 않는 그런 재료를 비자성 재료라고 하는데 비사용체라고 하는데 이것은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어떤 모든 재료는 결국은 이 원자로 이루어져 있고 이 원자는 결국은 전자가 핵 주변을 공전하기 때문이죠. 이 전자가 존재한다는 것은 결국 전자가 스핀을 하고 스핀이 있고 그리고 궤도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모멘트를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든 재료는 자기장, 외부 자기장에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엄밀한 의미에서 이 세상에 non-magnetic materials는 없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하지만 결국 그 크기와 상호작용의 형태에 따라서 자성의 종류가 달라지는 것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그 외부의 자기장에 대해서 반응하는 정도가 얼마나 크냐, 상호작용하는 정도가 얼마나 다르냐에 따라서 우리가 결국은 분류를 할 수 있을 뿐이지 외부 non-magnetic materials는 없다는 것이 요 박스 안에 있는 얘기고요. 그래서 자성 재료를 크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ferromagnetic materials 강자성체입니다. 두 번째로는 페리마그네틱이라고 하죠. 여기서는 그래서 페리 자성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1번 다이마그네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여기서 보시면 반자성체 그리고 여기 보시면 네 번째로는 상자성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안 드렸지만 이 자성체의 종류 중에 하나가 결국 그 반강 자성체라고 있죠. 그래서 안티 페로 마그네틱이라고 하는 물질도 결국 있는데 여기서 크게 이렇게 다섯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간단하게만 우리가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요 강자성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핀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스핀이 같은 방향입니다. 그래서 스핀이 같은 방향으로 강하게 정렬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자성을 띠는 자화가 어떻게 될까요? 매우 크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방저성체 같은 경우에는 외부의 자기장에 의해서 자화가 매우 크게 되는 물질. 그래서 니켈, 아이언, 코발트 아니면 이러한 계열의 일부 합금 같은 경우가 이러한 강자성체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특징으로는 결국은 이 강자성체의 경우에는 외부의 자기장이 없이도 자화가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외부의 자기장을 걸었다가 그 자기장을 없애더라도 이 자성, 즉 자기장을 내뿜는 이러한 특성이 없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것을 이용한다면 영구자석으로 우리가 이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재료 같은 경우는 결국 전자 스핀의 상호작용, 아까 말했던 것처럼 교환 결합으로 정렬이 일어나기 때문에 매우 큰 자화가 발생된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환 결합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교환 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두 전자의 스핀 정렬 방향에 따라서 결국 하동 함수의 겹침 에너지가 달라지는 그냥 양자역학적인 그냥 상호작용을 우리가 교환 결합이라고 하는데 요 결합이 결국은 스핀을 같은 방향으로 정렬시켜서 강자성체의 큰 자화를 일으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어쨌든 스핀을 정렬한다는 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페리 자성체죠. 그래서 페리 자성체는 스핀들이 반대 방향으로 정렬하되 그 크기가 달라서 일부 자화가 남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페라이트 같은 경우가 결국은 우리가 아이언 옥사이드에 다른 어떤 메탈이 함께 있는 것인데요. 그 다른 메탈이 가지고 있는 자성과 자화되는 정도와
아이언이 가지고 있는 자화된 정도가 달라서 얘네들이 스피는 반대 방향으로 정렬은 되지만 결국은 그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자성을 가지는 물질을 우리가 페리 자성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보통 페라이트 계열의 물질에서 많이 나타나는 그런 특징이고 이 세라믹의 대표적인 어떤 응용처이기 때문에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페라이트 자성체가 어, 스핀의 반대 방향으로 정렬되긴 하지만 그 크기가 불균형하기 때문에 생기는 잔여 자화 때문에 생긴다. 매우 중요하니까 이거는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반강자성체 이걸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스핀들이 반대 방향으로 동일 크기로 정렬돼서 결국 전체 자화가 0이 되는 그런 자성적인 특징을 가지는 것을 반강자성체라고 하고요. 뭐 예를 들어서 망간 옥사이드라든지 아니면 아연 옥사이드 그리고 니켈 옥사이드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 추후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이러한 세라믹 산화물에서 종종 나타나는 특징이 이 안티페로 마그네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걸 네 번째로 하겠네요. 다이마그네틱. 그래서 반자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상자성 파라마그네틱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 자기장에 반응은 하는데 약하게 반응하고 그리고 일시적이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약하고 일시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표적인 물질로는 카파, 알루미늄, 비스무스 같은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특징으로는 외부 자기장 하에서만 자화가 유도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도자화라고 하죠. 그래서 이 외부 자기장이 없으면 이 자성이 사라질까요? 아니면 남아있을까요? 자성이 사라지게 된다. 이것이 바로 이제 다이마그네틱 혹은 파라마그네틱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요 두 개 차이는 추후에 배우겠지만 이것은 약한 인력에 의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파라마그네틱은 약한 반발력에 의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까 전 슬라이드에서 나왔지만 소프트 마그네틱 매트리얼스 연자성 재료 같은 경우도 결국은 쉽게 자화되고 탈자되고 그래서 변압기 코어라든지 인덕터 그리고 전자기장 제형으로 쓰게 되고요. 두 번째로 하드 마그네틱 매트리얼스 같은 경우에는 자화가 오래 유지되기 때문에 연구 자석이라든지 아니면 메모리, 저장 매체 이런 것들에 사용된다. 이런 것들도 챙겨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자성 재료의 전체적인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조금 해드렸고 그렇다면 이 magnetic dipoles 그리고 magnetic moments 이런 게 있거든요. 이런 것들에 의해서 어, 어떻게 자성이 생기는지에 대해서 조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자성은 결국 어디에서 우리가 생긴다고 했죠? 원자 구조, 원자 구조에서 생긴다고 했죠? 그럼 이 원자 구조에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우리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이 전자의 운동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즉, 모든 원자는 전자가 운동을 하고 있는데 크게 두 가지의 운동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스핀 운동입니다. 즉, 전자는 업스핀, 그리고 다운스핀, 이렇게 해서 전자가 두 가지의 스핀이 있다는 거, 양자역학을 배우셨거나 아니면 일반 화학 관련한 과목을 수강을 하셨다면 알고 계실 겁니다. 두 번째로는 오비탈 모멘텀, 즉, 전자의 궤도 운동을 하게 됩니다. 즉, 원자 핵을 중심에 두고 이렇게 운동을 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먼저 요 전자의 스핀 운동부터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 전자의 스핀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전자가 자기 자신의 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운동을 우리가 전자 스핀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게 될 때는 이렇게 업스핀을 가지게 되고요.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게 될 때는 다운 스핀을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스핀을 가지게 될 때 생기는 이러한 어떤 스핀의 변화가 결국은 작은 쌍극자, 다이폴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스핀의 방향에 따라서 어떤 게 생기냐면 마그네틱 다이폴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마그네틱 다이폴에 의해서 결국은 자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 이 전자의 스핀에 의해서 생기는 자성입니다. 두 번째로는 전자의 궤도 운동에 의해서 생기는 그러한 자성을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원자 핵이 있고 전자가 이런 원자의 핵 주위를 공전을 하게 되겠죠. 이때도 이 방향이 우리가 반시계 방향이냐 아니면 시계 방향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요 다이폴, 즉 다이폴이 생기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요 자기장이 결국은 형성이 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핵심 포인트로는 결국은 이 스핀과 궤도 운동은 각각 자기 모멘트를 만들게 되고요. 그래서 원자 내의 전자들의 이런 스핀 방향과 그리고 전자 궤도의 모멘트의 합이 결국은 자성을 결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전체 자성은 전자의 스핀 플러스 이 궤도 운동에 생기는 전자 죄송합니다. 마그네틱 다이폴에 의해서 생기는 궤도 모멘트의 합이 스핀 방향 궤도 모멘트 합이 결국 자성을 결정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 스핀이 요 업스핀이 있고 다운 스핀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이러한 스핀 정렬을 갖는 재료는 자성을 가지게 될까요? 아니, 가지지 않게 될까요? 가지지 않게 되겠죠. 왜냐하면 이쪽에서 생기는 자기장과 이쪽에서 생기는 자기장이 서로 상쇄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비자성체의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이 마그네틱이라고 하죠. 다이 마그네틱.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이 자기에 대한 것을 수치화하려고 할 때 가장 기본 단위가 뭐냐면 바로 전자 하나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모멘트라고 하는 거, 여기서 말하는 자기 모멘트, 여기서 마그네틱 모멘트라고 하죠. 이 자기 모멘트는 결국은 전자 하나가 만드는 자성의 세기를 우리가 자기 모멘트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만드는 자성의 세기. 그래서 요 전자 하나가 만드는 자성의 세기를 나타내는 물리량이 바로 여기 마그네틱 모멘트라고 하고요. 즉, 이 전자 스핀에 의해서 생기는 자기 모멘트는 우리가 뭐로 정의할 수 있냐면 요 보어 마그네톤이라고 해서 여기 MB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보어 마그네톤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게 되고 결국은 이 Q는 전자의 전하가 되겠죠. 그래서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이 되겠고요. 요 H는 뭐가 되겠죠? 플랑크 상수가 되겠죠? 그래서 6.62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62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 줄 세크가 되겠고요. 요 M이 여기가 뭐냐면 전자의 질량이 되겠죠? 그래서 9.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kg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우리가 식이 정의가 되게 돼서 요 전자 한 개가 가지는 자성의 세기를 나타내는 보어 마그네톤은 이 정도의 어떤 자성의 세기를 갖는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요 하나의 값은 매우 작지만 결국 이 우리가 만드는 재료는 무수히 많은 전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합쳐지면 큰 자성을 나타내는 것이 특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자성의 근원은 원자 수준에서 전자의 스핀과 궤도 운동으로부터 생기는 자기 쌍극자에 의해서 형성이 되고요. 그래서 이 자기 쌍극자의 상호작용, 즉 이것이 정렬되어졌는지 혹은 상쇄되어졌는지에 따라서 강자성, 상자성, 반자성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궤도 수준으로는 미세 구조, 합금 조성이라든지 가공 방법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성은 전자의 스핀과 그리고 궤도 운동에 의해서 생기고 그 한 전자의 자기 모멘트 그것을 우리가 보어 마그네톤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이 엄청나게 많이 정렬될 때 결국 거시적으로 자성이라는 것이 생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는 이것이 왜 이렇게 정의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조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